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 피카소금 주식 황소입니다. SK하이닉스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전에 항상 응원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하면 뭐 집구석이 뭐 좋은 집구석이어서 좀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뭐 SK하이닉스 뭐 D램 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은 사실이죠. 또 뭐 세계 점유율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거의 뭐 양사가 73%씩이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자랑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때로는 조금 어려움의 시기도 있었지만 이내 뭐 훌륭함으로 극복해낸 그러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를 살펴봤을 때 어떤 성장주 투자라는 접근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장주라고 하면 필립피셔의 어떤 성장도 투자 요런 쪽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SK 하이닉스 하면 월봉 한번 볼까요? 이전에 막 어휴 막 주가가 막 뭐 15,000원, 2만 원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내 시장이 그 가치를 평가해 주면서 10만 6천 원까지 돌파한 이후에 약간은 눌림목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지만 이내 10만 원도 돌파가 가능한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점은 충분히 있고 무엇보다도 요 부분 D램 재고에 대한 부분이 서서히 4분기부터 정상 재고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D램 익스체인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정상 수준으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D램의 공급 증가율이 제한이 되면서 고객사들이 사전에 먼저 조달을 늘리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D램에 대한 어떤 가격의 하락 그러한 부분은 그리 뭐 크게 염두에 둘 부분이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삼성전자가 43.5%, SK하이닉스 29.2% 해서 양사가 70% 이상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참 뭐 주가에 있어서 뭐 단기 떨어진다면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최근에 어떤 지역 사회로 어떤 전파되고 있는 그 질병 관련된 그러한 부분은 뭐 우선적으로 뭐 이런 그 반도체 그 공정 자체가 자동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어디 뭐 쌍팔년대를 생각해갖고 어떤 노동자들이 막 노동을 하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안 되겠고요. 자동화 수준이 특성이 굉장히 높은 게 반도체 공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질병 관련된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뭐 질병 관련된 영향을 받는다면 오히려 더 주가가 감염 반응한다면 긍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 뭐 D램의 어떤 재고가 정상화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뭐 걱정할 부분이 뭐가 있냐, 뭐 그런 점은 뭐 생각할 것 같습니다. 뭐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래서 뭐 가격선에 대한 부분, 9만 2천 원, 9만 4천 원, 10만 2천 원, 10만 5천 원 이런 가격선으로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이런 정배열의 흐름은 굉장히 힘이 강한 겁니다. 정배열의 힘은 굉장히 강하다. 다시 한번 10만 원 선 돌파가 가능한 부분이다. 뭐 이전에 주식 황소라고 하면 뭡니까? 황소는 주식시장에서의 급등을 상징하죠. 이전에 지난 주식 황소 유튜브 보십시오. 이런 국면에 뭐 그렇게 걱정할 거에 있냐? 7만 원, 뭐 6만 5천 원 이럴 때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걱정은 저기 고향에 계신 부모님 걱정하셔야 된다고.
주식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내 막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아마 주식 황석 겁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을 많이도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내 뭐 이렇게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기관들이 들어온 모습, 개인들이 좀 들어오고요. 프로그램 좀 들어오고, 요러한 부분, 보험 쪽에서 많이 들어왔네요. 보험 쪽에서 많이 들어온 모습, 연기금에서 들어왔다. 은행에서 들어온 기관에서 순매수세, 요런 부분이 잡히기는 하네요. 자, 봅시다. 60분봉 상황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기 전에, 요 부분을 잠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부자가 미친 듯이 사면 최소한 다음 6개월 동안 기업이 파산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주식을 대량 소유하면 경영자는 주주에게 보상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역으로 경영자가 주식을 매도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주식을 매도하는데 학비, 주택 구입 등의 많은 이유가 있다. 그러나 내부자가 매수하는 데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그들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결국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피터 리치가 말했던 부분 뭘까요? 내부자가 미친 듯이 순매수 해준다. 내부자가 사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경영자들은 주주를 위한 어떤 보상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내부자가 팔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내부자가 또한 어떤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한 50% 이상 돼야죠. 그러면 좀 책임 경영을 하고 주주에게 보상을 많이 해줍니다. 왜? 배당을 하더라도 자기도 배당 많이 받으려고 배당을 높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역으로 주식을 만약에 매도를 한다, 경영자가 매도를 한다, 이러한 것은 좀 별로 좋지만은 않지만 또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신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매도하는 데는 뭐 주택 구입, 뭐 학비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내부자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주식이 저평가가 되어 있고 결국에는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런 확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자가 사는 종목을 사라.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피터 리치가 말했던 그 부분. 이런 점만 제대로 알아도 주식을 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보면. 자, 60분봉 상황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몸통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계단형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이 계단형이 하락하는 이러한 부분이 하락이 좀 일정 부분 제한폭이 있다. 왜? 이 전 영역의 매물대를 살펴보면 다시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간통형 캔들을 간통하는 간통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단기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줬기 때문에 또한 MACD의 골든 크로스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주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올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선대로 조금 의미 있게 지켜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 주식 강수랑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래 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댓글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